구강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구강이 1번 작은 성공이 주는 성취감과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야. So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happiness from small successes라고 하는 Unfortunately, 불행히도 참 안타깝게도 setting only big goals라고 하는 단지 커다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ing를 이렇게 썼네. Can feel,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처럼? Overwhelming, 압도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내용 보고 문법을 좀 보자. 그러한 것들, 즉 커다란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냥 필요하다. take는 필요하다야.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보다도 더 작은 목표들보다도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요 they라고 하는 것은 goals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거야. 세팅이 주어였으니까 여기로 받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교 대상을 맞춰야겠지. 더 작은 목표들이라면 여기는 더 큰 목표들이 되겠지. 그리고 feel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overwhelm이라는 단어가 압도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럴 때에는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 돼. 이 목표가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압박감을 주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건 의미적인 연결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만 정하다 보면 작은 목표보다는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드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든다라고 하는 거였고, so 그래서 thus라던가 또는 therefore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럼 단순하지 뭐 작은 거로 가면 되겠지. break down 좀 분리하십시오. 나누십시오. break dow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거를 작은 것으로 나누는 거를 break down이라고 해. 커다란 목표들을 더 작고 좀 더 소화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는 소화하겠지만 머릿속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 그래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덩어리들로 부분들로 나누십시오. 이 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As you achieve each smaller goal. 그럼 이제 작은 걸로 나누었으니까 여러분이 성취해 감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 각각의 더 작은 목표를 성취해 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영감을 얻고 그리고 동기화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뭐 하도록? inspire이라는 단어하고 inspire, 아이고 in이 빠졌군요. 잠깐 지우고 inspire 그리고 똑같이 motivate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성격이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 거고 그 뒤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투동사원형을 쓰거든. A가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 동기화시키다. 근데 지금 여기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병렬이 됐고 뒤에 투동사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 나가도록 영감을 얻고 그리고 동기화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뒤에 뭘 계속해 나갈 것이냐면 what is left, 남겨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ultimately achieve the larger overall goal이라고 하는 더 큰 전반적인 전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더 큰 전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영감을 받고 동기화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 작은 것들을 계속 성취하다 보면 성취감이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는 구조 파악을 했고 여기 투동사원형도 얘기가 되었고 여기를 한번 볼까? What is lef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left라고 하는 단어는 leave에서 온 단어지. 뭔가를 남기다. 타동사, 목적어 없지? 그럼 수동 썼고 그 what은 왜 썼는가 라는 건데 의미적인 접근만으로 문법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구조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 what의 조건이 두 개 있었잖아. 명사 자리 뒷문장 불완전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그래서 what을 쓴 거야.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의미적인 연결로 들어가 있는 거다.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투동사 원형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 투동사 원형의 뒤에 동사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사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야. 큰 목표 힘들다. 그러니까 나눠라. 그래서 나누면 작은 목표가 될 거고, 이거 성취하다 보면 뭔가 동기화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각각의 더 작은 성공은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bring은 뒤에 목적어를 두 개 쓴다. 여러분에게 뭐뭐에게 뭐뭐를 가져오다 라고 하는 bring이야. 여러분에게 더 큰 커다란 성취감과 그리고 거대한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want to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 아마도 여러분은 증가시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뭐를? 시간을. 어떤 시간? 여러분이 spend, 보내는 시간. 어디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는 spend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불완전한 문장. 그럼 여기는 which라던가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된다. 목적 기억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아마도 여러분은 또 늘리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냐면 meditating, 명상을 하는데 아니면 요가를 연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에 콤마, 뒤에 콤마, 앞뒤 콤마니까 묶어주면 되겠지? 이 모든 것들은 주어, 복수, 동사, are valid, 타당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목표들입니다. 그럼 가운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부연 설명이잖아. 접속사를 하나 쓰고 뒤에다가 어떤 문장을 쓸 건데 우리가 접속사 뒤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나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란다. ing나 pp라고 하는 것만을 써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ing, pp가 눈에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꾸 썼다 지워서 귀찮다고 보지 마. 원래 이제 그 작은 거 보여주고 큰 거를 좀 보여주려는 거야. 형용사나 명사를 쓰는 거야. 그럼 요 형용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ing, pp 그리고 전치사구 뭐 당연히 형용사도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한 문장을 쓸 수도 있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형용사만 쓴 거야. 이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부사를 쓴 거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거를 완전한 문장으로 또 쓸 수 있나? 쓸 수 있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요 자리에다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의 주체 이 대상이 누구야? 얘네들이잖아. 그럼 although, they 다음에 are, seemingly small 이렇게 써도 괜찮은 부분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작을지도 모르겠지만 타당하고 가치 있는 목표들입니다. 가끔 더 작은 것들이 삶에 있어서 더 작은 것들이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뭐를? 더 가장 큰 즐거움을. 그래서 small things 주어 복수 그래서 여기다 s 안 붙였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너희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time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뭐뭐 할 시간이라고 해서 투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좀 있어. 뭐뭐 할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보통 spen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시간 같은 거 쓰고 그리고 뒤에 ing를 이렇게 쓰지.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요 뒤에 나와 있는 거를 to meditate or practice yoga 이렇게 써도 큰 무리는 없어.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할 시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뭐뭐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하는 의미처럼 time 다음에 ing를 써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ing를 이렇게 써줬다라고 보면 돼.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타임 다음에 투동사 원형은 앞으로 할 시간이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고 ing를 쓰게 되면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그 상황에서의 시간이라고 보면 돼. 이런 의미에서 ing를 쓴 거다.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 전체적인 거는 작은 것이 성취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큰 목표는 작은 것으로 나누자라는 내용이었어. 9강의 2번은 연극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이라고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improving children's thinking skills, 아이들의 사고 기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 뭘 통해서? 첫 번째 나와 있었던 여기 dramatic play, 연극 놀이를 통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role playing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써도 큰 무리가 없다. 연극 놀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해 줍니다.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해 줍니다.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안전한 무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아이들은 탐색하고 그리고 실험할 수 있어. 뭐를?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또 자신들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add to라고 하는 거는 이따 좀 설명할게. 확장시키고 변화시킬 수도 있어. 자신의 환경을 in their own ways, 자신만의 방식으로 환경을, 자신 주변의 환경을 좀 더 크게 확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문법적인 것들을 좀 하나씩 볼게.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있었던 stage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쓰고 있지. 그리고 뒷문장을 보니까 주어는 나와 있고, 그리고 동사들이 전부 다 목적어를 다 가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럴 때 관계 부사를 쓰는 거고, 관계 부사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 로 쓰여진 그 구조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야. 여기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게 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on which 정도를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 in which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부사 where를 in which로 쓰는 게 아니라 선행사와 맞춰서 요 전치사를 맞춰가야겠지.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on which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explore, experiment, test, evaluate, and 뒤로 나와 있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를 배열했을 때 맨 마지막에 병렬 구조로 나오는 거는 마지막 것들만 좀 조심하면 돼. 그래서 다 요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얘도 동사 원형. 그리고 의미로 봤을 때 이걸 왜 확장시키다라는 의미로 썼냐면 add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붙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붙는 거야. 명사를 바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to 명사를 쓰기도 하는데 차이가 좀 있다. 어떤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뭘 더할 거야. 이거는 add 명사야. 요 명사를 그냥 더한 거야. 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뭔가를 더했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증가시키게 만들어 주는 거야. 요게 add to 뭐뭐뭐야. 좀 다르지. 어떤 거에다가 추가, 첨가를 하는 쪽이면은 그냥 명사를 쓰고, 그 자체를 좀 더 크고 향상시키고 좋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는 add to라고 하는 걸 쓰는 거지. 그러면 아이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환경이 있겠지. 아이들이 있는 요 환경, 이 환경을 상상력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만든다는 의미로 add to를 쓴 거다 여기선. 그래서 역할극에서는, 역할놀이에서는 아이들이 행동합니다. 마치 뭐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뭐 하면서? 상상하면서, 또 저울질하면서. 어떤 것을? 가능성을 상상하고 저울질하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좀 보고,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미 문장이 끝났어. 내용도 끝나고, 그럼 뒤에 부연 설명, 분사로서 추가로 내용을 설명할 거고,
imagine이라는 단어와 way라는 단어는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ing를 이렇게 병렬로 만들어줬다. weigh라고 하는 것이 무게를 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뭔가 저울질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평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이 가능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평가를 한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as if라고 하는 부분은 요 if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우선 의미로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부분이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아닌데 그런 것처럼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as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를 이렇게 쓸 건데 이 동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요거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 지금 쓰는 데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거는 정리를 좀 할게. 앞쪽에 나와 있는 거 잠깐 화면 좀 조정한다. 보면은 잠깐만 여기서 도형을 하나만 좀 그립시다. 입력에서 나와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전체 지우고 다시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게. 화면은 다시 좀 맞춰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정도에 속으면 되겠네. as if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도형 안에 글자 좀 넣고 우리가 어떤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그리고 접속사로서 as if라고 하는 걸 쓰고 얘가 접속사니까 당연히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 동사라고 하는 이 as if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가 가능성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가능성이 있을 때와 그리고 가능성이 없을 때라고 하는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질 건데 그럴 수 있겠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어떤 모습을 봤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시간과 수를 잘 맞춰서 그냥 문장을 쓰면 돼. 동사가.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능성이 없어.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얘는 두 가지로 가. 우선은 과거 동사를 하나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had pp를 쓸 건데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과거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었던 얘를 우리가 1번이라고 보고 동사가 지금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볼게. 과거형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형태를 과거형으로 쓰고 여기서 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럴 때에는 V1과 같은 시간이거나 또는 나중 시간에 대한 얘기일 때는 이걸 쓰고 얘는 V1보다 이전 시간일 때 이럴 때 쓰는 거야. 좀 말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럴 수는 있겠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됐대.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뭐 집도 사는 것 같고 차도 좋은 거 뽑는 것 같고 야, 이 사람은 뭐 이거 복권 된 거 당첨된 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쓰는 거야. 그런데 아우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뭐 좀 그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복권 당첨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도 자기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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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사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말을 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지금 말하는 요 순간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냥 여기다 과거형을 쓰면 되겠고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복권에 당첨됐던 것처럼 얘기를 해. 얘보다 먼저 일어났지. 이럴 때 had pp를 쓰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야. 근데 요즘 이 영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법이 현대 영어는 문법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성질이 좀 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 우리가. 이 문장을 좀 봤을 때 이 아이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럼 정말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좀 봤을 때는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다 they were 정도로 쓰는 게 적당한데 이 역할극 안에서는 이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역할극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그냥 or 썼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까지 봤고, 이것은 도와줍니다. 그 아이들이 분석하도록 도와줍니다. help 목적어 투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 원형 뭐를 상황들을 어디에서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역할극은 자신의 환경과는 좀 실제 모습하고는 다른 거니까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상황을 분석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라는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주어, 앞에 콤마 묻고 뒤에 콤마 묻고 ing 주어 단수 취급 s 붙였다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보자.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연습을 줍니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될 거고, 요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뭐와 함께 모든 몸짓과 행동과 언어와 함께, 요 that은 관계대명사야. 아유 아니야, 요걸 관계대명사로 보면 안 돼. 문법 좀 잘 봐야 된다. 얘 involve 중요하다. that은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라고 하는 얘를 가리키는 거야. 이 부분. 그래서 that하고 involves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묶여주면 요 자리에 지금 that이나 또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involve가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없어. 불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선행사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 that은 여기 pretending이야. 그래서 involve에 s를 붙인다. 이거 꼭 조심해야 돼요. 요 s. involve는 포함하다, 수반하다. 수반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함께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다른 사람인 척 하게 됐을 때 함께 일어나는, 수반하는 모든 행동, 몸짓과 행동과 언어라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연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연습? thinking, 생각하는 연습. 어떻게? 발산적으로. 조금 어렵지? as, 뭐 할 때 발산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they consider, 이건 다 설명할 거야 다시. 그들이 생각할 때, 고려할 때, 다른 것들을 고려할 때 they can pretend to do,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which나 that 정도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 그 아이들이 하는 척 할 수 있다고, 그 아이들이 하는 척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고려할 때 발산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발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지. 다시 본다 여기. 앞쪽은 좀 괜찮았지? 다른 사람인 척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모든 그 어떤 몸짓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수반될 것이고, 그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발산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척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것들을 고려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풀어 설명한 거야. 그럼 발산적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발산이 있고 좀 이따가 수렴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여기에 발산은 뻗어나가는 거지, 쭉쭉 뻗어나가는 거. 수렴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잖아. 이게 바로 발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thinking divergently 라고 하는 요 말은 결국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써준 거야. 그 정도.
자,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한다라고 하는 척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있지. 어디에서? 역할극이라는 곳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때 이 아이들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아이들은 발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연습할 기회를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 after they have decided, 그들이 결정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뭐를 what and how to play, 무엇을 그 연극을 할지 또는 어떻게 연극을 할지 결정하고 나서 지금 역할극 안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요 to가 전치사다. 그래서 여기 명사 써야 돼. staging the play, 그 연극을, 즉 자신들이 계획한 그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관심 주의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뭘 할까 고민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니까 발산적인 사고를 했어. 그런데 결정했어.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딱 결정이 됐으니까 그 계획한 거에 이제 몰입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한 가지로 모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좀 더 수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지. become 다음에는 형용사를 쓰는 거고, 문법적인 것들 여기에 to 뒤에 ing 체크됐고, 남아있는 거에서 의문사하고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는 것은 얘는 명사 성질로 쓰인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의문사라고 하는 걸 쓰고, 그리고 투동사 원형 할지 정도. 그래서 무엇을 연극할지, 어떻게 연극할지, decid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 자리가 됐던 거야. 그들의 생각이 이제 수렴이 됐어. 수렴적인 상태가 됐어. 그럼 이걸 이제 좀 정리하면 독창성이라던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의존합니다. 어디에? 발산적인 사고에. 그렇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야 되니까. 하지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divergent thinking, 수렴적인 사고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 첫 단계는 창의력을 위한 발산적인 사고로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결정한 다음에 뒤에 수렴적인 사고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It is no wonder.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놀라운 게 없어. 뭐가? 뒤에 거는. 그렇다면 뒤에 것은 놀라운 게 아니다. 요 가주어 진주어로 보면 된다. 당연하다라는 의미야. It's no wonder that 뭐뭐는 당연하다. 무엇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는 게 좋아. 연구가 보여주는 건 당연합니다. 어린아이들 who spent a great deal of time role-playing까지 a great deal of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이라는 의미야. a good deal of, a great deal of. 그래서 좋은이 아니다. 이거 많다는 의미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뭐 하는데? 역할극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가진대. children 주어, have 동사. 높은 성적을 가진다. 즉 높은 점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높은 점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다고. 어디에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어떤 척도에서. measure이라고 하는 거는 측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준 또는 그러한 것을 측정하는 것. 척도라는 말 써. 척도. 기준. 그래서 창의력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됐는데 한 가지 너희가 좀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어. 여기 have decided라고 하는 것이 있고 have planned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왜 굳이 완료형을 썼냐는 거야. 우리가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기준 시간을 하나 놓고 이해만 하면 된다. 그 기준 시간 이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럴 때 완료형을 쓰고, 그리고 기준 시간을 요걸 기준으로 어떤 일이 끝났어. 이제 모든 일이 여기서는 이제 끝난 거야 라는 의미.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after they decide
decided라고 써도 큰 무리가 없어. decide를 써도 되는데 왜 have decided를 썼냐면 이제 결정이 끝났다는 거야. 왜냐면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잖아.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났어. 그런 의미에서 얘를 쓴 거지. 그리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극놀이에 대한 장점을 먼저 얘기하고 역할극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그래서 사고가 발산적이었다가 수렴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창의력과 혁신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얘기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역할극에 썼던 아이들이 점수를 더 많이 얻더라 라는 것까지. 9강의 3번은 좀 단순한 내용이야. 로마 시대의 성인식에 대한 얘기다. Coming of age라고 하는 것이 성년 또는 성인 정도로 보면 돼. 그리고 ceremony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식이니까 성인식 of the Roman era라고 하는 로마 시대라는 것까지 이렇게 영어로 한번 표현해봤고, under Roman law, 로마 법의 하에서, 로마법 하에서는 there was,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가 있었어. 뭐를 위한 시기? The coming of age, 성년을 위한 시기가 있었어. 누구의? 아들의. 즉 아들의 성년에 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마법 하에서. 하지만 the age, 그 나이라고 하는 것, 언제? 이러한 일이 take place가 발생하다야.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그 나이는 뒤에 was not fixed,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as 뭐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아마도 가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고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this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this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뭔가 그것 때문에 표시한 것이 아니라 잘못 표시한 거야. 요거는 잠깐 좀 수정 좀 할게. 원래 this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when을 표시하려고 했었는데, 이 when을 보려고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 take place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다. 뭐 단편적으로 보면 take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있고 뒤에 주어도 있는 완전한 문장이겠지. 그럼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데 시기적인 것, 시간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왜 나온 거야? 이 나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나이는 이라는 거고, fix라고 하는 것이 고정시키다라는 타동사야. 목적 없으니까 수동. 그러면 여기까지 문법이 끝났네. 근데 나이가 고정된 게 아니었대. 오히려 the father, 아버지가 had the discretion,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in setting the time, 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의 시간? 그 아버지의 아들, 즉 자신의 아들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성숙함에 대한 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성년이라고 하면 뭐 18, 19, 20, 뭐그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성숙했구나, 그래 너는 이제 성년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재량권이 있었다라는 거. 단어가 어려운 것들 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내신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Son's maturity, 성숙함.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성년에 대한 얘기니까 요 단어도 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로마의 아이는 became an adult,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Sacred Family Festival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가족 축제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Liberalia라고 알려져 있는 이 축제에서. 그리고 이것은 개최되었습니다. annually, 매년. 언제? 뒤에 나와 있는 3월 17일에 매년 개최되었습니다. held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앞에 것까지 이렇게 한번 봐봐. 이렇게 보면 앞쪽에 로마의 아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장 끝났지? 부연 설명이잖아. 부연 설명을 할 건데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축제, 이 liberalia라고 하는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건데, hold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를 잡다, 개최하다, 얘 타동사거든. 목적어가 없어. 수동으로 쓴 거지 뭐. 개최되었습니다. 또는 매년 3월 17일에 개최되는 앞에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콤마 다음에 쓴 거니까
그리고 정도로 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수동을 왜 썼는지, 여기는 왜 분사가 들어갔는지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우리가 영어를 다음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 분사 왜 썼을까? 아, 완전한 문장이 끝나면 부연 설명할 때 분사를 쓸 수 있어. 그럼 그 분사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따지는 어떤 태구별을 통해서 가는 거야. 자동사일 때는 당연히 수동 구조가 안 되니까 ing를 쓸 거고,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없으면 수동, 있으면 ing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말로 내가 지금 설명했지만 혹시 몰랐으면 지금 내가 강의한 것들 다시 돌려서 다 써야 돼. At this time, 이때 the child, 아이는 was formally,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As the son, 아들로서, 그리고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량권이 있었잖아. 그리고 비동사 ing나 비동사 pp 같은 경우는 부사를 요 가운데 넣는다. 그리고 그는 received, 받았습니다. 뭐를? 여기 plai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담백한, 뭐 순탄한 뭐 이 정도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토가를 받았습니다. 토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민이 입던 헐렁한 겉옷인데 그 옷에 아무것도 없는 옷을 입었다는 거야. 뭐 어떤 표시도 없고 치장도 없는 그런 것들. 성인이 입는 그러한 단순한 토가 옷을 받았습니다. In place of, 뭐의 장소에서 무엇을 대신해서, 뭐뭐를 대신해서, 그냥 뭐뭐 대신이라고 보자.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 그냥 뭐뭐 대신, 토가 대신, 어떤 토가? Narrow purple band라고 하는 좁은 보라색 띠가 있는 토가 대신. 근데 이 띠가 어디에 있어? The foot of it. 그 토가의 foot은 발이니까 끝부분에 있는 그런 토가 대신에. 그런데 이 토가를 아이들이 입는 거야. 여기에 대세 선행사는 요 토가야. 얘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용하는 그 끝에 좁은 보라색 띠가 있는 그 토가 대신에 어른들이 입는 그 평범한 토가, 아무것도 없는 토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이들 거는 토가 옷 끝부분에 보라색 띠가 있는데 어른들은 그게 없거든. 그리고 그 아이는 그리고 나서 was conducted. conduct가 우리가 실험에서는 보통 행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 내가 안내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목적 없어 또 수동이야.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안내를 받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그리고 친척들에 의해서 어디로? The forum, 광장으로.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introduce, 소개가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봐봐. 공적인 생활로 소개가 됩니다 라고 했어. introduce라는 단어는 누구누구를 어디에 소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수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하는 공공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에 소개를 시킨다는 건데, 소개를 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introduce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경험하게 하다, 접하게 하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줬어. 그럼 무슨 말이야? A가 B를 접하게 한 거고 A가 B를 만나게 한 거잖아. 그런 느낌의 introduce라는 거야. 그럼 보면 그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안내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좀 낫지. 내가 해석하는 게 더 낫지, 해설지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는 따로 있었다. 고정된 게 아니다. 아버지가 재량권이 있다. 그리고 신성한 가족의 축제에서 정해진다. 이거는 3월 17일 매년 열리는 거였고, 그리고 이때 아이가 공식적으로 아들과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아버지에 의해서. 이때 옷이 바뀐다. 보라색 띠가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순한 토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광장으로 가서 이제 공적인 생활을 접하게 된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성인식에 대한 얘기였어.
9강의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잊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말하지 않는 것, no talking to forget 또는 not talking to forget. 뭐 다 괜찮을 것 같아. not only가 나오면 but also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not only라고 하는 것이 꼭 요것을 통해서 but also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걸 따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단지 뭐뭐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단지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뒤에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뭐인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not only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뀔 거고 그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자리를 이동할 수 없고 do에 관련된 do나 does나 did를 써줘야 돼. 그래서 do we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의미를 우리가 그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하지는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는데 반대편, 동전의 반대편도 또한 사실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we fail to create stories. fail to 하면은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fail to 동사원형. 이야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뒤에 in order to forget them. 그 이야기들을 잊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얘기. 뭐뭐 할 때 어떤 불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I'd rather not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난 차라리 말하지 않겠어. 여기에 would, rather 동사 원형이 있어. would 아이고 L 빠졌죠. rather 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살짝 빼도 괜찮고 뭐뭐 하겠다 정도.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unpleasant something이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어. 왜 이렇게 종종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종종 말할까? 왜냐하면 not tal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주어 makes it easier 더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를? to forget 잊는 것을. 여기에 it은 가목적어 뒤에 나와 있는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된다. 그래서 주어로 나와 있는 부분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ing 주어에 단수 쓴 거야. 그럼 요 뒤에 나와 있는 구조는 우리가 어떤 동사를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it이라고 하는 대명사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 쓰고 그리고 뒤에 for a라고 하는 것 의미상 주어 쓰거나 안 쓰고 그리고 뒤에 투동사 원형 이런 구조로 써. 그럼 이때 쓰여지는 요 부분이 바로 진주어가 되는 것. 그럼 여기 나와 진주어란다. 목적어. 진목적어가 되는 거. 진짜 목적어 그리고 얘가 가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쓰는 것들이지 이런 구조에 쓰이는 동사는 make 말고도 좀 많이 있어. make도 있고 think도 있고 그리고 find도 있고 believe도 있고 하나 더 consider 이렇게 5개는 기억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들 좀 지웁시다. 그리고 다음 문장 뒤쪽에
Once you tell, 일단 여러분이 말해버리면 뭐를? What happened to you? 여러분에게 발생한 걸 일단 말해버리면 you will be less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덜 할 수 있다. 덜 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를? Parts of the story. 이야기의 여러 부분들을 덜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 이야기의 여러 부분들을 잊는 거를 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일단 말해버리면 in some sense, sense는 점이야. 어떤 점에서 보면 telling a story, 이야기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makes it happen. 여기 나와 있는 make it happen하고 make it is 다른 거야. 여기는 지금 사역동사로 쓰인 거고 그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쓰고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야. 그 이야기가 다시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어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나 pp를 쓰지. 자동사는 수동 구조를 일반적으로 못 가지니까 여기도 얘도 자동사. 그럼 pp 형태 안 되고 동사 원형을 써준 거야. 만약 이야기가 is not created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in the first place라고 하는 광고들이 많이 뜨고 있네. 처음에 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하지만 애초에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it will only exist 그 이야기는 단지 존재하게 될 거야. 어디에서? 원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거야. 원래 형태가 뭔데? 예를 들면 in a form 이런 형태로 여기 나온 in form 나왔지. 예를 들면 이런 형태에서 존재하게 될 거야. 분배된 또는 퍼져 있는 distribute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나눠주다, 분포하다 또는 분포시키다 또는 분배하다 다 되거든. 분포하고 있는 되어진 거야. 목적 없어서 분포시키다, 분배하다 이런 의미로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이 지금 없어. 정신적인 구조들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지. use in the initial processing 이라고 하는 거 따로따로 해석하고 붙여서 다시 해석해 줄 거야. 초기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정신적인 구조라고 하는 걸로.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안 좋다 이거야. 이야기하면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을 다시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 있잖아. 이 경험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 얘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가 되겠지. 그럼 표현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그럼 이 경험을 말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좋은 것들은 당연히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하겠고 나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 그렇다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 좀 보고 다시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하나씩 봅시다. However는 내용상 연결이 된 부분이고 뒤쪽에 distributed는 아까 설명을 했지.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고 used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 구조 쓰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어. 그럼 내용을 한번 보자. 앞쪽에 이 경험한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언제 그러냐면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거 우리가 unpleasant한 어떤 불쾌한 것이라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처음의 형태로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너희가 이해하기 좀 어렵지. 그럼 최초의 본래의 형태가 뭔데? 우리가 뭔가를 경험을 하면 이거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들어가겠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겠지. 이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이 머리 안에서 이 정보를 뭐 하겠어? 처리하겠지. 그럼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mental structure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구조를 사용하겠지. 그럼 이 정신적인 구조들 사이에 그 정보들이 분배되고 분포되어 있겠지. 이거를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걸 다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야. 경험을 한번 거쳐서 필터링해서 재구성을 하는 게 바로 이야기가 된 거고, 아니면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되는 거. 자, 이해되겠나? 이렇게 보고 내용을 다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원래 형태로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초기의 형태가 뭔데? 그 형태가 뭐냐면 그 처음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정신적인 구조 있잖아. 이 정신적인 구조들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들 말하는 거야. 각 조각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런 거. 그래서 so 또는 therefore 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it can be reconstructed,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거, 이 정보,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정보 경험이니까 이것이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게 언제 재구성이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들어왔던 정보가 다시 말로 나가는 거니까 이때 재구성이 되는 거야. 재구성 될 수 있잖아, 이야기를 하면. 그런 점에서 보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요 문장도 너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거다. 재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험은 계속 남아있는 거야. 유지되는 거야. 자동사다. So when the experience, 그 경험이 was a bad one, 안 좋은 것이었다면 that sense of being in memory, 기억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은,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그 안 좋은 경험이 남아있어. 이것은 can have, 가질 수 있어. 조심해. have 다음에 명사를 쓰는데 요 annoying psychological 이라고 하는 요 말들이 뒤에다 consequences를 꾸며주는 거야. 우리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심리적인 결과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have annoyed가 아니야. have annoyed가 아니다. annoyed have pp 아니라는 거야. have pp 아니야. annoying psychological consequences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형용사들이야. 짜증나게 하는, 이건 의미로 받아야 돼. 의미로 보고 풀어야 되는 거다. 그런 결과들을. 아이고 말이 좀 길었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잊으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특히나 불쾌한 이야기일 때 더 그렇겠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잊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 남아 있어서 기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 다시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그러면 뭐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이야기의 초기의 형태, 처음의 형태로 남아 있을 거겠지. 그럼 초기 형태가 뭔데? 그 처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정신적인 구조들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그 형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해. 그런 점에서 경험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거든. 그럼 그 남아있는 경험이 만약에 혹시라도 안 좋은 거라면 우리 머릿속에 이 경험이 지금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좀 짜증나고 심리적인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9강의 4번이었습니다.